네, 이제 또 주말이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우리 심규진의 판세분석. 아, 그리고 제가 이따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번에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지난주 얘기했던 일요일,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방송을 못했지. 대신에 올려뒀던 자료 보셨죠? 그 자료 거의 그대로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추이를 쭉 왔는 게 거의 그대로인데 내일 꼭 오셔야 됩니다. 내일 최진영의 비밀 해제 꼭 오셔가지고 오늘 나왔는 결과가 예측했던 그 내용 여러분들에게 조목조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잠깐만요. 오케이. 지금 이제 콜 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띵동님들께 좀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싶겠습니다. 네, 우리 옥쟁반의 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교수님, 교수님이 정말 교수님이 예언자신 것 같아요. 예언자. 오늘 드디어 서울 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 반경에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김문수 후보님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측하신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님이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가 된 그 의미 잠시 한번 좀 분석해 주시죠. 이게 이제 김문수 후보님의 최종 후보 선출이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보수 우파의 자존심, 마지막 자존심을 좀 지킨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그 정통성의 복권의 어떤 작은 불씨, 간절한 희망 같은 그런 상징성이 있는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네. 이분이 무슨 꽃길을 걸어온 기득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보수 우파가 주류였다가 점점 이렇게 아스팔트에 밀려나고 계속 기성 언론에서 평화되고 이런 역사를 다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시고 맞서시는 분 아닙니까? 항상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정치적인 또 윤석열 대통령 그 내각의 일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가 연장됐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같은 내각에 있던 사람이더라도 한 사람은 배신을 했는데 한 사람은 지켰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어쨌든 정당성을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의 정당성이나 이 투쟁의 정당성을 그나마 우리 당원분들이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의미가 있네요. 역선택이나 이런 거에 넘어갔으면은 완전히 지금 당이 뭐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에 대한 정당성도 완전히 이제 부정하는 세력이 가버리면은 폐륜 정당이 돼버리는 건데 그거는 막았다. 역선택에 있어서의 그런 보수 우파의 완전 괴멸을 막았다. 네. 그리고 극단적인 중도론, 계속했던 재탕 삼탕했던 중도 확장론 이런 거에 대한 허구가 많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동훈 씨가 그것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서도 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뿐만 아니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김문수 후보님이 이겼다는 그 말씀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당심, 민심 다 김문수 후보님이 이기셨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 지적하시는 거죠. 네. 지난 경선에서는 홍준표 시장께서 그때 무야홍이라는 그런 밈이 막 유행을 하고 또 그 역선택을 받아가지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이겼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한동훈 씨가 이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중도 확장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허구였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님께서 조직도 언론의 그런 뒷받침도 없이 오직 윤심, 그러니까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멘붕에 빠졌는데, 그 나중에는 이제 결집 양상이 일어난 것이 이제 나경원
후보님도 같이 도와주셨고 그렇죠. 많은 친윤 의원님들도 도와주셨고 결국에 세력이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아하. 이런 조직. 네. 윤심, 또 윤 어게인을 외쳤던 청년들도 어쨌든 결집하는 흐름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한동훈이라는 정권 파괴자를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흩어진 보수를 다시 세우고 정권의 철학을 지켜내자라는 그런 동력이 확보가 됐다.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영향력 이런 부분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고 실제로 오늘 그 후보님으로 최종 결정이 되니까 윤석열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말씀도 실제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분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김문수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추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소속 출마를 해서 감동적인 단일화 이런 시나리오로 가야 된다는 것을 최초로 어떻게 보면 정치 컨설턴트로서의 어떤 플랜을 짰는 부분이 바로 신기준 교수님 아니십니까? 제가 짜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판세 분석을 하는 것 뿐이죠. 네네. 너무 막 띄워주시면 또 잘난 척한다고 욕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예측대로 된 것이기도 하고. 네. 처음에 이제 제가 김문수, 한덕수, 윤석열의 그 삼각편대가 날아야지 이길 수 있는 판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김문수 후보님이 가장 단일화에 적극적이셨고 또 김문수 후보 캠프에 들어가신 분들이 한덕수 총리님하고 다 지금 이렇게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의 의견을 모아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님이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신뢰 자본을 확보하신 이유가 그동안 오히려 개파 정치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님이 그렇게 자기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는 분이 아니시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다른 사람들의 사심 때문에 안 할 것 같았잖아요, 단일화를. 그렇죠, 예. 한동훈이나 홍준표는 단일화 안 할 거야라는 사람들의 아무리 입으로는 단일화한다고 해도 그 신뢰라는 거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정치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문수 후보님은 40년간 정치하시면서 자기 개파를 챙긴다거나 그런 독불장군식으로 하는 게 없으셨잖아요. 자기 소신만 지켰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당내 주류 세력들이 김문수 후보님의 진정성을 믿었고 그래서 오히려 더 넓은 정치적 공간을 김문수 후보님께서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김문수 후보님께서 누구한테 줄 서고 누구한테 굴종하고 그런 정치를 야합하는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같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그리고 피하 식별도 되지 않는 이런 불신의 시대에 김문수 후보님이 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아주 위기에 처한 이 배를 맡길 수 있는 조타수 적임자 마지막 선장이죠. 선장이 선장이 되신 거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김문수 같이 가면 김덕수인데 김문수 한덕수 이 시나리오가 상당히 이제 되는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동훈 씨가 됐으면 한동훈 한덕수는 별로 시너지가 없어요. 그리고 왜냐면은 집도끼들을 확실히 이렇게 끌어모으는 결집력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두 분 다. 근데 김문수 한덕수 했을 때 감동도 있고 그다음에 확장성도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많이 이제 높게 나오긴 하지만은 이 정치라는 거는 또 이 정치적 결집이나 결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김문수 후보님은 확실하게 그 TK나 아스팔트 그리고 이제 그 어르신 세대의 그 보수 우파의 이념적 가치, 정신력, 투쟁력 이런 거를 상징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자산이 다르시다는 거죠, 두 분이. 그리고 한덕수는 약간 수도권 화이트 칼라 그다음에 호남 출향민까지 포함한 그렇죠. 서울 경기의 이제 화이트 칼라까지 커버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중도에 대한 배려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 능력과 안정성이잖아요. 이분은.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또 김문수 후보님은 굉장히 대중적이고 친서민적인 이미지라면은
한덕수 후보님은 굉장히 좀 강남스럽고 약간 맞아요. 좀 네, 럭셔리하고 그래서 돈 좀 있어. 상호 예. 보완이 돼요. 예,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님은 정말 단박한 질그릇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은 네. 한덕수 후보님은 딱 백화점에 그거 같잖아요. 그 약간 프랑스 본차이나, 본차이나, 예. 본차이나 느낌. 아시죠 뭔지. 네네. 그래서 약간 그 두 분이 연세도 좀 있으시지만은 그 김문수와 한덕수가 약간 다른 캐릭터이기 때문에 확장성도 있고 상호 보완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상보성이 네. 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님도 사실은 너무 너무 아스팔트, 너무 뭐 태극기, 너무 노년층의 지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마타도어가 되셨는데 이 단일화 이벤트를 통해 갔을 때 서사가 생기잖아요. 서사가 생기고 세력이 이제 불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문수, 한덕수 둘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나는 게임이 아닌데 만약에 한동훈이 됐다 그러면은 서로 시너지가 나는 게 없기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오케이. 잠시 제가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김문수 대통령 후보실에서 공지가 떴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와 협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선대위 인사를 발표합니다. 김문수 캠프 선대위 인사가 나왔습니다. 선거대책위원장, 선거대책위원장이 둘, 넷, 여섯, 8분입니다. 순서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양향자, 주호영, 권영세, 권성동, 황우여.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거대책위원장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양향자, 주호영, 권영세, 권성동, 황우여. 이번에 대선 나오신 분들, 후보님들 대부분 대신에 현직 도지사, 시장님들 그런 분들은 정치에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장님, 또 이철우 경북지사님, 또 사퇴하신 안타깝습니다만 홍준표 후보님은 선거대책위원장님의 명단에 빠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추후라도 홍준표 우리 후보님 전 대구시장님께서 같이 선대위원장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사무총장은 장동협 의원, 후보 비서실장은 김재원 전 의원님, 이렇게 공동선대위원장 8분, 사무총장 장동혁, 후보비서실장 김재원, 이렇게 지금 방금 나왔다는 것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시간이 46분 지나고 있는데요. 신 교수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님과 한덕수 후보님이 상호 보완적, 상보적 관계가 있고 두 분이 감동적인 후보 단일화를 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향후에 사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후보 등록하기 전에 단일화를 할까요? 아니면 일단 국민의힘의 열차와 한덕수 무소속 열차가 가면서 나중에 대선 전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걸로 갈지, 그런 플랜 1, 플랜 B를 한번 두 개를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앞으로 이제 단일화 전망은 아무래도 저는 김문수 후보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이렇게 단일화했을 때 당의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후보가 된 적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감동적인 단일화를 어떻게 연출하는, 결국 감독은 프로듀서는 김문수 후보 쪽의 캠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누가 주연이 되고 누가 조연이 될까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많은 지금 보수 우파 분들은 이재명을 막는 거에 지금 전략적인 그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 두 분이 조율을 하셔가지고 좀 아름다운 감동적인 단일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 예전에
노무현하고 정몽준은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단일화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판에 또 정몽준이 뒤통수 쳐가지고 맞습니다. 되게 어글리한 단일화였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뭐 옛날에 문재인하고 안철수는 뭐 실패한 단일화였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좀 이번에 정말 그 두 분의 어르신께서 애국심을 좀 발휘하셔야 될 때가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도 김문수 장관님을 후보님을 이 시대가 선택한 이유는 이분이 가장 진정성이 있는 좀 순정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순정한 정치인의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선택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너무 사심을 가지고 자기 정치하고 이런 거에 지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면으로는 이제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이제 당의 그 플랫폼을 이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프로듀서 역할은 지금 디렉터 역할은 김문수 후보님이 하셔야 된다. 네네. 네. 그래서 네, 좀 잠시만요. 이제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네네. 네.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가지고 네네 되었습니다. 네네. 네.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가지고 네네. 지금 잘 들립니다. 다시 네네. 말씀하시죠.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단일화가 이 두 노장톤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떤 정치적인 자기 개파라던가 뭐 그런 정책 이득을 위해서 나오신 게 아니고 두 분 다 지금까지 그 엄청난 대한민국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더 이상 여한이 없으신 분들인데 오로지 지금 이재명의 전체주의로부터 이 국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를 지키기 위한 그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셨다는 점에서 네네. 아름다운 단일화, 이런 탐욕과 무슨 개파 싸움이나 정치공학이 있는 단일화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어떤 통합의 모습? 두 분 다 이제 통합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통합의 리더십.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보여주신다면은 그럼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어떤 방식으로 가. 그래서 그리고 지금 그 한덕수 총리님도 자기 본인은 뭐 3년만 하겠다, 개헌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개개인 명분이 있다면은 뭐 김문수 후보님이든 뭐 한덕수 후보님이든 그 각자의 좀 양보랄까 그리고 서로 역할 분담 이런 걸 잘 조율하셔가지고 아름다운 단일화가 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그 8시 51분을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오늘 어쨌든 항상 우리, 유럽에서, 바다 건너, 하늘 건너,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가급적 이번 주에, 늦어도 대선 있기 전에, 우리 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단일화를 통해가지고, 반드시 우리 정권을 연장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신 교수님, 오늘 또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많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갈 길이 머니까 네. 단일화와 또 대선 승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애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리 심기준 교수님, 유럽에서, 스페인에서 지금 또 실황으로 지금, 연결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단일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좀 귀가 반짝반짝 하는 소식들이 있으셨나요? 저도 방송 중에 헛소리 안 하고 엑기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귀한 시간, 1분 1초가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우리 그 찢 퍼포먼스 아까 했는데요. 오늘은 찢보다도 우리 사모님 정말 설난영 여사님 진짜 감동적인 모습 봤는데요. 아마 김문수 후보님이 그 서울과 다른 지역 다닐 때 강원도로 또 충청도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정말 고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설난영 여사님과 김문수 후보님의 정말 건강과 필승을 기원하면서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주시면서 우리 최진영 시사 로켓 배송 오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우리 설란영 여사님, 김문수 여사님을 위해서. 아, 좋습니다. 뜨거운 박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네네. 아, 죄명아 깜빵 가자. 죄명아 사퇴하자. 네네. 죄명아 사퇴하자. 죄명아 깜빵 가자. 그걸로 제가 또 특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퍼날라 주시고, 최진영 TV 최근에 조금 정체가 됐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얻고 하니까 저도 힘을 얻습니다. 6만을 넘어서 7만을 넘어서 10만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사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까 또 슈퍼챗 보내주신 똥동 회원님 감사하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의 속을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 로켓 배송의 최진영이었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충성!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